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특히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. 네, 대법원입니다. 네,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. 네,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김모 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겨울이 되면 옥시가 생산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.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간질성 폐질환 등을 앓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그러나 김 씨 폐 질환이 살균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작다면서 3등급 판정을 내렸는데요. 뒤늦게 환경부가 구제급여 지원 대상자로 인정해 김 씨는 매월 구제급여를 받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살균제 제조 판매사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1심 재판부는 김 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구제급여 대상자 선정 등을 근거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특히 피고 기업들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원고에 대한 보상이나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특히 질병관리본부 조사가 김 씨의 일부 부위에 대한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이라며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발생, 악화 사이 인과관계는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.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의학적 개연성과 시간적 선후 관계 등을 통해 질병과 살균제 사용 사이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하면 제조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결과가 나온 뒤 김 씨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가습기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학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처럼 대법원이 개인의 증명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관련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